혹시 요즘 이런 말 자주 듣지 않으셨나요? 젊게 살아야 한다고요. 나이 들었다고 움츠러들지 말고 트렌드를 따라가고 새로운 도전을 하라고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헬스장을 다니고 스마트폰 앱을 배우고 골프나 유튜브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면 젊어질까요? 아니, 젊게 살면 덜 외로울까요? 오늘은 젊게 살기를 실천했던 한 70대 은퇴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은퇴 후 외로움의 민낯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노년의 삶의 방향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기준 씨는 올해로 72세입니다. 30년 넘게 교직에 몸담았고 정년 퇴직 후에는 틈틈이 강의도 나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외부 활동이 급격히 줄면서 자연스럽게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때부터 외로움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젊게 사는 법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본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도 더 늦기 전에 뭔가 해보자.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헬스장 등록이었습니다. 처음엔 헬스장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전환됐습니다. 옷도 운동복으로 바꾸고 유튜브에서 젊은 사람들이 하는 루틴을 따라하며 하루하루를 채워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낯선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20대, 30대 젊은이들이었고 말 한마디 나누기 어려웠습니다. PT를 받아보기도 했지만 트레이너와의 대화는 피상적이었고 운동 후엔 늘 혼자 돌아와 허기를 때우듯 밥을 먹곤 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젊어지려면 끊임없이 시도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엔 스마트폰으로 브이로그를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요즘 70대도 유튜브 한다기에 따라해본 겁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어려움은 차치하더라도 누가 내 영상을 봐줄까 하는 의문과 함께 점점 무의미해졌습니다. 채널을 만들고 몇 개의 영상을 올렸지만 조회수는 두 자리를 넘기기 어려웠고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내가 뭘 바라고 이걸 시작했지. 그즈음 기준 씨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다들 비슷한 시기에 퇴직하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젊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피곤해한다는 것이죠.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 들을수록 더 늙는 것 같아. 억지로 젊게 살려다가 더 외로워졌어. 이 말을 들은 기준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추구했던 젊음은 실제로는 외부로부터 주입된 이미지였고 그 이미지에 자신을 끼워 맞추느라 정작 내면은 점점 더 공허해졌다는 사실을요. 젊게 사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을 때입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서 혹은 외로움을 덮기 위해 젊음을 흉내내는 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기준 씨는 지금은 새벽 운동을 접고 대신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매주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곳엔 비슷한 연배의 이웃들이 있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울기도 합니다. 겉보기엔 그리 젊어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은 한결 편안하고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젊음을 따라가지 않아도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있다는 감각을 되찾았기 때문이죠. 은퇴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젊음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나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과 역할 속에 묻혀있던 자신을 다시 만나고 내 삶에 맞는 속도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젊은 삶이 아닐까요? 외로움을 채우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많은 곳에 나간다고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내가 존중받고 이해받는 경험이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 젊게 살고 싶다면 외부 기준에 끌려가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즐거움을 찾으세요. 타인의 시선보다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유행 대신 익숙한 것에서 위로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보다는 작더라도 진심이 오가는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매일 헬스장에 가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친구와의 따뜻한 대화가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젊게 살라는 말은 어쩌면 우리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젊게가 아니라 진짜 나답게 사는 방법을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꿈꾸던 삶이 지금 여기에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맞이한 많은 이들은 주변의 권유와 사회적 흐름에 따라 젊게 살아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곤 한다.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고 트렌드를 따라잡으며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노화에 맞서겠다는 다짐은 겉보기에 활기차 보이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인상도 준다 하지만 이처럼 외형적인 젊음을 쫓는 방식이 실제로 내면의 만족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나이를 잊고 젊음을 흉내내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고립감과 허무함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0대 박상도 씨는 정년 퇴직 후 한동안
무기력한 시간을 보냈다. 평생 직장에 몸담았던 사람이었기에 매일 출근하지 않는 삶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지인이 권유한 실버 요가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엔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활력이 생겼고 집 밖으로 나가는 자체가 긍정적인 변화였다. 이후 그는 SNS 계정을 만들어 요가하는 모습을 찍어 올리고 건강한 식단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팔로워가 점점 늘어나면서 관심을 받는 것이 기분 좋았고 자신이 사회에서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라는 느낌도 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박 씨는 스스로를 점점 더 SNS 속 이미지에 맞추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좋아요 수가 줄거나 댓글이 없을 때는 불안했고 어느 날은 운동하기 싫은 날임에도 영상 찍기 위해 억지로 카메라 앞에 섰다. 그 순간 이게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고 결국 그는 SNS 활동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지역 도서관에서 글쓰기 모임에 등록했다. 지금은 하루에 한 편씩 에세이를 쓰며 그동안 외면했던 감정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솔직해진 지금이 훨씬 편안하고 충만하다고 그는 말한다. 비슷한 시기에 퇴직한 이정혜 씨는 자녀들의 권유로 유행하는 스마트폰 게임을 배우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처음에는 세상과 단절되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이었고 실제로 손자 손녀와 대화가 자연스러워지는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게임에 들어갈수록 이 나이에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하는 회의감이 들었고 커뮤니티에서는 나이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잦았다. 이 씨는 결국 온라인 활동을 줄이고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자수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또래 여성들과 공감대를 나누며 느낀 정서는 SNS나 온라인 게임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었다. 젊게 살고자 하는 시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냐. 그것이 진정한 자기 발견과 연결된다면 분명히 가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유행에 맞춰 억지로 수행될 때 생긴다. 겉으로는 활기차 보이지만 마음속에 허전함이 남고 그 빈자리를 또 다른 활동으로 채우다 보면 결국 본질은 외면한 채 껍데기만 남게 된다. 특히 은퇴 이후의 삶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활동의 개수보다 감정의 진정성이 더 깊은 만족을 준다. 은퇴자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서다. 젊은 사람들처럼 바쁘게 움직이면 외로움이 줄어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관계와 공감이 없으면 오히려 더 외로워질 수 있다. 헬스장이나 카페에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혼자일 수 있다. 반대로 집 앞 공원에서 오랜 이웃과 나누는 짧은 인사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문제는 활동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다. 젊게 살아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도 문제다. 언론이나 방송은 끊임없이 시니어 모델이나 실버 유튜버를 조명하며 이렇게 살면 멋지다는 기준을 만든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맞는 해답은 아니다. 누구는 등산을 좋아하고 누구는 책 읽기를 좋아한다. 누구는 사람 많은 곳에서 에너지를 얻고 누구는 혼자 있는 시간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향을 존중하고 그에 맞는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다. 남들이 정해준 젊음의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추는 순간 삶은 피로해지고 자존감은 오히려 낮아진다. 은퇴 후의 외로움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냐. 관계가 느슨해지고 역할이 사라지면서 서서히 스며드는 감정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억지로 자신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과정이다. 그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짜 성숙한 노년의 모습이다. 결국 우리는 젊게 사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젊음은 시간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외형으로 흉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냐.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감정을 억지로 눌러 담지 않으며 진심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는 자세야말로 우리를 진정 젊게 만들어준다. 젊게 살라는 말은 어느 순간부터 중년과 노년을 향한 압박이 되었다. 하지만 그 말에 휘둘리다 보면 나이보다 더 중요한 존재의 의미를 잃게 된다. 이제는 젊음이 아니라 나다움이라는 단어로 삶을 다시 정의해야 할 때다.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젊음이 아니라 외롭지 않은 하루이고 사랑받는 감정이며 이해받는 관계다. 그렇게 자신에게 솔직한 삶을 시작할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다. 누구보다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은퇴 이후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다.